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3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불확실성으로 온통 뒤덮여 있죠. 허나 저는 방송 때마다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이걸 예측하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에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 심지어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승할 때도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첫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매크로 경제, 금융시장의 환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OJ. 오늘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였다. 시장을 흔드는 이슈 중에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페드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느릴 것 같아. 또는 오히려 동결이 계속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 어불성설이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엔화에 대한 부분이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엔화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다가 최근 금리를 올려서 고작 0.5%입니다. 올려봤자 0.5%라는 거. 이 금리 0.5%가 뜻하는 바도 본인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리 이꼬르 돈값이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나라의 성장률과 물가가 합쳐봐야 0.5%라는 거죠. 완전히 노답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 발전 시스템, 이게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문장에도 그 의미를 담겨주고 있어요. 수명이 다 했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 에너지를 어디로 옮기죠? 미국도 올려봐야 금리가 5%대. 유럽과 일본은 고작 올려봐야 찔끔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로 옮기죠? 브릭스, 오펙, 중동, 아세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인구가 건강하고 젊고 많고 그리고 도시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자본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양적인 성장은 거기서 뽑아낸다는 거. 그럼 질적인 건 어디서 뽑아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인 시장, 가상자산, DLT, 블록체인, 웹3, 웹 1.0, 2.0을 넘어선 3.0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BOJ 금리를 결국 동결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저금리고 엔화 가치가 약세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국제결제 통화를 끌어와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국으로 회귀해야 되겠죠. 또 자금을 대출받아서 끌어와서 여기 투자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갚아야죠. 그렇죠? 값이 쌌을 때, 가격이 낮았을 때 엔화 가치를 끌어왔으니까 빨리 갚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엔화가 뿌려진 게 다 본국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자가 누구죠? 엔화인가요? 아니죠. 달러입니다. 달러 이전에 유로였죠. 파운드. 그렇죠? 각 국가 유럽의 국가들. 유럽의 에너지가 미국으로 전이가 됐던 겁니다. 즉 달러와 유로와의 주인장은 뿌리가 같습니다. 얘네가 주인장인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그들 자금인데 걔네가 시장의 금융을 붕괴시키길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 BOJ의 금리 정책과 엔화 가치는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한다. 관세 또한 도구로 활용한다. 페드 또한 이미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코인 시장 자체 이슈로서 백악관 최초로 크립토 서밋이 열렸는데 국가 준비 자산에 BTC 요게 압수한 물량만을 가지고 하겠다. 플러스 계속 들어옵니다. 얘는 진짜 금이기 때문에 BTC 시작으로 해서 XRP,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솔라나 얘네가 언급되고 있죠. 얘네를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시장은 상승이에요. 방향성이. 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그들 자금이니까. 3대 주체가 있습니다. 보통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가 있죠. 정부, 기업, 가계. 투자 시장에도 3대 주체가 있어요. 개인, 외국인, 기관이죠. 기관은 브로커 정도 되고요. 일명 고스톱에서 광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팔이. 외국인이 타짜예요. 그 판의 타짜. 개인은 뭐죠? 호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쉽게도 개인들은 금융에 대한 기술과 지식과 통찰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시간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통찰력에 대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원리를 배워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달러의 방향 보겠습니다. 달러가 최근 들어서 급격한 하락이었죠. 저는 급격한 하락보다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니까. 트럼프 1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1기였죠. 지금은 트럼프 2기. 트럼프가 당선인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나면서 달러가 강세였었어. 허나 최근 들어 급하게 좀 내려왔죠.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취하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한 요 근방까지. 왜? 이때 달러가 약세였으니까. 달러가 약으로 가면서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중요한 건 국채금리와 달러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또 한 번 점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떨어지면 경제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의 안정화. 엔화의 안정화는 뭐죠? 점진적인 엔화의 약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 주식과 코인,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봉합, 이 소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자체 이슈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시장 문호가 대폭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고 시장을 상승에 만드는 세력들이죠. 스트래티지입니다. 얘네의 주인이 바로 월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이 대주주이고요. 뱅가드가 최대 주주입니다. 달러의 명실상부한 주인장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뱅가드. 여기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의 지분을 대폭 늘렸죠. 얘네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얘네를 대상으로 해서 월가의 자본으로 대상으로 해서 얘네가 채권을 발행한다. 월가의 자본으로 대상으로 해서 얘네가 마이크로스트레이트의 주인입니다. 얘네가 주식을 발행해서 BTC를 매집한다는 거.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이 한 장의 뉴스에도 충분히 그 답안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 정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가 모든 가격과 통제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고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라는 거. 3월 21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일 텐데요. SEC에서 첫 암호화폐 SEC TF, 암호화폐 TF, 테스크포스이죠. 거기서 첫 원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시간 3월 21일 SEC 홈페이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와 우리가 떠나는 이유, 보안 상태를 정의한다. 바로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거에 대한 유무를 시스템을 밝혀내는 그 첫 원탁회의가 열린다는 거. 이게 뭐죠?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가 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다른 블록체인 거래소들과 함께 코인 소송을 종료했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오픈시, 로메리드, 유니스왑, 제미니, 컨센시스, 크라켄, 유가랩스, DRW의 소송을 끝을 냈다는 거. 핵심은 뭐죠? 첫 번째가 리플과 SEC 소송 종료입니다. 공식적인 종료. XRP가 불확실성에서 해제가 된다. 공식적으로.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도입이 된다.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이쪽으로 대규모로 쏜다.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으로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마라톤 완주가 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 월가의 금융 전문가이죠.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XRP를 지금 매도하는 것은 초기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초기에 매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작년에 했던 말이에요. 500원, 600원 언저리였죠. 지금 올라봐야 3,000원대입니다. 3,000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5,000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예정돼 있어요. 자, 아마존이 20년간 2,000배였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2,000배 간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통찰력이죠. 린다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밀크쉐이크 이론을 좋아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XRP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오고 있습니다. 기간 수요가 대폭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밀크쉐이크 이론은요.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가치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뭐죠? 통화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일명 스위프트 2.0. 자, 스위프트 알고 계시죠? 국제 송금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KB,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방은행들 있죠. 부산, 전북, 그리고 여기에 뭐 기타 금융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부 다 각 국가의 스위프트 넘버가 있습니다. 달러 기반의. 이게 뭐죠? 스위프트 2.0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송금 시스템이죠. 4단계를 거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면 한국과 미국으로 칠게요. 한국에 저는 KB, 우리은행을 주거래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은행과 중개은행 하나 풀어요. 국내에. 미국의 중개은행과 미국에서 돈 받을 사람의 주거래은행이 필요해서 4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뭐죠?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거를 XRP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 보내는 즉시 가치가 이전되는, 수촌에 이전되는 그 DLT, 분산 원장의 망으로 DLT 원장을 각각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원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XRP에 투자하는 진정한 이유여야 된다는 거.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앞으로 2년 내 250조 달러. 지금 XRP 가치에서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제 방송과 다른 방송을 좀 비교해 보세요. 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애널리스트와 인플루언서가 몇 명이나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와 금융과 역사와 산업과 주식과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흐름을 읽어나오면서 막대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컬어 통찰력이라고 하죠. 더불어서 내재 가치,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압도한 R&D가 필요합니다. 즉,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